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간밤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 뉴욕 증시 같은 경우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유가는 110달러 선을 넘어서는 등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도 버거운데 국내에는 대선 이슈까지 현재 잔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슈들을 모두, 리스크를 모두 안고 매매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이 함께할 테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0.84% 상승하면서 2,726포인트 선에 예상 체결 지수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55% 상승하면서 900포인트 선 현재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대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들 소개를 좀 드리면 이성웅 차장님, 그리고 임상현, 임찬우 전문위원, 윤정식 부장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분들 든든한 분들과 함께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은 늘 열려있기 때문에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도 유튜브 채널로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오픈맨 바로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민경철, 서울경제TV 민경철 전문위원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현재 장 전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체크포인트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전일자 이제 나스닥 지수가 지금 엊그제는 마이너스 1.5%가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어제는 플러스 1.62%가 상승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엊그제의 낙폭을 회복하는 형태로 좀 증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나스닥 기술주들이 좀 전방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이 지금 금리 인상을 0.5%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0.25%라는 구체적인 지금 금리 인상 퍼센트를 언급을 했고, 그리고 3월달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지만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50bp, 100bp, 0.5% 그리고 1%의 그런 금리 인상을 진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안도감이 기술주들의 호재로 작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도 최근에 이제 낙폭을 회복하면서 다시 직전의 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고, 자, AMD 또한 엊그제 낙폭을 일부 회복하는 형태, 그리고 이제 애플, 전체적으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그리고 이제 엑슨모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넷플릭스, 우리 이런 전방위적인 나스닥 기술주들이 일단 엊그제까지는 음봉권의 캔들을 만들었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0.25%는 그 시장에서 작년부터 예상했던 수준의 금리 인상이다라는 부분이 시장의 안도감으로 작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돌아와서 지금 오늘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군들에 대한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원수산입니다. 자, 지금 글로벌 곡물 가격 그리고 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도 110불을 돌파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식량 관련주들, 곡물 관련주들 우리 시장에서 테마가 좀 빠르게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자, 이제는 수산물 관련주들도 여러 값이 올라간다. 수산물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모멘텀을 붙이면서 전일자 막대한 거래대금이 동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원수산 종목도 과거에 11,000원에서 마이너스 30% 조정받은 추세 하단에서 이제 막 매기가 유입되면서 주가를 들어 올리기 시작하는 그 대시대 초입의 구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직전의 박스 상단을 돌파한다면 위로 10,000원, 11,000원 목표로 시청자분들 추가 시세, 단기 시세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예상 체결 지수 좀 몇 종목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종목들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하이스틸이라는 이제 철강주가 좀 예상 체결 지수가 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노펙스라는 이제 뭐 수소차 관련된 종목, 수소 관련된 종목이 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시름이라는 건축 설계 종목이 자, 아침에 자, 지금 플러스 10% 이상 좀 갭상승 출발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자, 이스트 아시아홀딩스. 자, 이것도 이제 국내 상장 중국 주식인데 최근에 이제 막대한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매기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 오늘 시초 갭상승 출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써니전자. 자, 안철수 후보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진행한다. 지금 사전 투표를 앞두고 단일화 이슈 때문에 지금 써니전자가 플러스 10% 강세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부토건. 자, 매각 이슈로 지금 시세가 분출되었던 종목인데, 자, 다시 조정받은 눌림목에서 오늘 시초 갭상승 출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자, 한국선제. 제가 이거 어제 상한가를 잡은 종목인데, 자, 상한가 잡고 오늘 플러스 5% 이상 갭상승 출발하면서 직전에 장기 입형 라인대의 매물을 털어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한국선제 보유하고 계신 모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대원전선도 제가 여기서 이거 대시대 초입입니다 이야기 드리고 나서 장중에 급등 한번 나왔던 종목인데 오늘 한 번 더 갭상승 출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구리 가격 상승과 그리고 윤석열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대원전선 아침에 한 번 더 직전에 우리 거래대금 터진 캔들의 종가 2,250원 구간을 돌파하는지 여부 관심 있게 추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산중공업. 자, 원전 관련된 이슈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S, 트릴리언. 자, 이게 지금 탈모 관련된 정책주로 지금 부각이 됐었는데 그 시세를 반납한 눌림 구간에서 오늘 시초 갭상승 출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부선파워텍. 자, 원자력 관련된 종목으로 최근에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내일에 보면서 1월 달에 이야기 드리고 나서 여기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매수하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그리고 나서 지금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시세가 좀 만들어지게 된 것 같고요. 자, 알로코. 자, 알루미늄 관련주로 자,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이 종가를 오늘 시초 갭으로 돌파한다면 위로 5,000원과 5,300원까지 주가 상승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자, 나스닥 기술주들이 전방위적으로 상승하면서 자,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인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 추세 하단에서의 기술적 반등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 개인적으로는 76,000원과 77,000원까지 삼성전자는 시간 문제일 것이다 라는 좀 전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고, 자, 본격적인 시세는 79,000원과 8만원 구간을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냈을 때 그때 삼성전자가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다라는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기준으로 해서 대시대 초입에 위치한 종목, 이제 동양 EMP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27,000원까지 시세가 나왔었고요. 그러고 나서 거래대금 줄어들고 고가에서 차익실은 떨어지면서 이게 지금 11,500원까지 낙폭을 크게 가져갔습니다.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2중바닥과 3중바닥 영역대에서 어제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직전의 고가를 돌파 시도하는 매질외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오늘 동양 EMP 종목 대시대 초입의 구간으로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기 변환장치 이제 제조업체로 원전, 이런 에너지, 이런 쪽으로의 이슈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110불, 110달러 폭증했기 때문에 더불어서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군들, 태양광, 풍력뿐만 아니라 원자력 관련된 종목군들, 유가가 폭등함에 따른 수혜를 또 얻게 될 수 있다라는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치킨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우리나라 우리 닭고기 시장에 양대 산맥이 할인 어제 기준으로 대시대 초입의 구간 만들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과거에 육계 관련주로 부각이 됐을 때 5,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인데요. 자, 지금은 거의 고가 대비 반토막 정도 나고, 자, 기간 조정 끝나고 우리가 가격 조정 반토막, 기간 조정 거의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정도의 기간 조정 끝내고, 자, 직전의 고가 라인을 어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자, 어제 이제 거래대금이 막 이렇게 터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 이 직전의 고가를 거래대금을 증가시키면서 뚫어냈다는 것의 의미가, 자, 주요한 매물을 돌파 시도할 수 있는 대시대 초입의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할인 종목이 바로 위에 있는
자, 3,050원 구간만 거래대금 증가하면서 뚫어낸다면 여기가 큰 그림에서는 폭락한 이후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끝나고 그리고 나서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드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자, 오늘 이제 대시세 초입의 종목으로 할인 종목과 그리고 동양 EMP, 동원수산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시그널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월 3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 체결 지수와 비슷하게 상승으로 출발을 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국제 유가가 110달러가 넘어서면서 시장에 여전히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불확실성이 거친 곳도 있고 혹은 호재로 작용할 것들도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점을 짚어보면 좋을지 빠르게 개장 상황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 개장을 좀 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을 해주네요. 차장님, 개장 상황 짚어주시죠. 네, 우선 어제의 그 시장, 미국 시장의 영향을 좀 그대로 좀 받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미국 의장, 매파적인 그 발언이 좀 완화됐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2차 회담에 대한 기대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오전에 뭐 정치적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어떤 단일화.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는 이 정치 테마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업종별로 오늘 한번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코스피 전체적인 그 업종 봤을 때는 대부분의 업종이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기계 업종이 오늘 좀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지수는 1.55%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이 4.49% 그리고 한신기계가 3.24%의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선 그 두산중공업 신용 등급이 지금 그 트리플 B로 지금 상향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그동안의 어떤 원전 관련주들이 최근 시장에서 좋았죠. 이 두산중공업이 오늘 좀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KC코트레도 1.35% 그리고 이 한미반도체도 1.35%의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두산 관련주인 두산 바켓도 1.04%, 현대 두산 인프라고도 1.01%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 계속해서 지금 상승 랠리, 천정부지를 치르고 있는데 오늘 정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가 좀 크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SOL 같은 경우가 4.58%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5.3%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이 러시아 사태에 의한 정제 마진에 대한 강세 부분이 우리나라 정유업계의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그 수혜를 지금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가 100달러 시대, 석유 제품 가격은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겠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도 9년 내 지금 최대치가 나올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IT 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업종 전체적으로 전기전자는 1.53%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LG노텍 2.03%의 상승세, 그리고 일진디스플레이 1.92% 상승세, 그리고 이 지금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1.65%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도 유가 상승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건설업종도 1.94%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GS건설이 지금 3.6%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건설업종의 상승세를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 방글라데시 배전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수주 우전 사업권에 대한 확보 얘기도 나와주면서 시장에서 분위기는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환경 KPX 2.15% 그리고 현대건설
1.37%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섬유국 업종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가 좋게 좀 나와주고 있는데 한섬이 1.53% 상승세, 한실실업이 0.65%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업종을 좀 볼까요?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 또 IT 부품 업종이 오늘 좀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뭐 유젠텍가 3.64% 그리고 PSK가 3.56% 그리고 프로텍이 3.3% 유니셈이 3.08% 헬스가 2.97% 그리고 원익 IPS가 2.93% 하나마이크론이 2.87%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이 IT 전체적인 부품주들도 괜찮습니다. 뭐 시노텍스가 13.75%, 이녹스 첨단세제가 2.47%, 그리고 LNF가 2.37%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뭐 동일 목재 그리고 뭐 비금속 전체적인 상승 여력은 좋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시가총액 상위 업종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코스피에서 대부분의 그 업종이 지금은 하락세를 보이는 업종이 거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1.39% 그리고 SK하이닉스가 2.4%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그런 그 시장의 상승세를 좀 주도하고 있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좀 반등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네이버 같은 경우가 지금 2.05%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네이버에 대한 시장에서의 좀 전망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성장주에 대한 차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나오지 않았냐라는 평가가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어떤 실적에 대해서 성장성을 실적에 대한 그런 뭐 증가폭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저평가 구간에는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2%, 카카오가 0.73%, 그리고 LG화학이 0.18%, 삼성 SDI가 0.91%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시청자분들 많이 고민이 되실 거라 생각이 돼요. 이 현대, 그리고 기아, 러시아 쪽에서의 수출에 대한 제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오늘 2%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 여러 가지 러시아에 대한 그 리스크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이 현대차의 이 자동차적인 어떤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신사업 진출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눈에 띄는 게 말씀드렸던 이 SK이노베이션이 지금 5.3%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오늘 좀 정유주들의 좀 그 상승 여력을 또 계속 갖고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100달러 돌파했다고 하더라도 이 유가에 대한 방향성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정세에 따라서 좀 바뀌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원유주에 대한 롤러코스터는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업종을 볼까요?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0.95%, 에코프로비엠이 1.04%, 그리고 LNF가 2.07% 전체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뭐 그나마 또 떨어지는 종목이 뭐 펄업에서 0.3% 그리고 실제는 0.95%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하락폭도 뭐 큰 폭은 아니기 때문에 뭐 큰 무리는 좀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이 원익 IP에서 4.33%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는 실적 모멘텀에 대해서 약간 제한적인 좀 분위기는 있긴 하지만 이 삼성전자의 어떤 생산 라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계속 지켜봐야 된다. 너무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좀 있었지만은 우선 너무 좀 생산 라인이나 SK하이닉스의 어떤 이 랜드 쪽 비즈니스 인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켜보면서 대응하자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어떤 저가에 대한 매수세도 이제 강하게 오늘 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 개장 상황 알아보고 왔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상황이네요. 이 와중에 우리 이성훈 사장님께서 실시간으로 골라주신 특징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었죠. 이 현대차,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그 현대차에 대한 수익성 개선 요인은 굉장히 뚜렷합니다. 뭐 기존에 대한 상품에 대한 제품에 대한 그 라인업도 많이 개선에 대한 그 수익이 재무제표로 잘 잡힐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안정화는 그 시장에서 좋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에 대한 하락 부분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 제재에 따른 직관적 영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리스크는 노출이 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은 이 가격대 어떤 이 높은 가격이 추구되더라도 이 그대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마진 개선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를 오늘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저가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이셨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빠르게 서울경제TV 임상현 전문가님 연결해서 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임상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된다는 말씀 안내를 드리면서 불러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기분 좋게 빨간불 켜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장 상황 한번 브리핑해 주시죠. 예. 오늘 시장 부분들은 해외 시장의 큰 폭의 상승들이 좀 있었고요. 물론 현재 유가 부분들은 크게 급등하는 부분들의 어떤 흐름들이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경기에 대한 확장세 이 부분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준금리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악재로서의 해소 국면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시장 크게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 이제 삼부토건이 굉장히 큰 거래량들이 공반을 좀 해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정책 관련된 부분이죠. 대선 현재 대선이 끝나고 나서 현재 부동산 경기 부양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 때문에 또 올랐었던 부분들이 해당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저평가된 건설주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중소형 건설주들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오늘 강하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삼부토건이 일단 강한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이제 상승과 조정, 그 다음에 기간 조정,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이때가 이제 매수 신호였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 3일 전에 갭상승에 대한 상승 삭방향이 나타났죠. 그리고 종가의 십자 도중에 약간 변형된 형태의 종가가 올라섰고 오늘 이제 갭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이런 모습이 어떤 흐름들이 좀 좋아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18% 올랐기 때문에 접근보다는 이제 오르기 전에 했던 모습들의 종목군들 이런 부분들의 좀 현재 종목을 좀 골라셔야 되는데 이게 종목이 이제 신원종합개발, 그 다음에 까뮤 ENC 이런 종목군들이 어떤 흐름들이 좀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까뮤 ENC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갭상승이 돼서 상승하다 약간 밀려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거의 바닥권. 지난번에 형성이 됐던 부분하고 이제 겹쳐보면은 이게 21선의 어떤 턴의 시점이죠. 주가가 약간 저점 위에서 다시 턴행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까뮤 ENC 부분도 후속적으로 약간 접근할 필요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실온 종합개발 이런 부분들이 오랜 동안 번번이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21선에서 번번이 하락을 해주다가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제 터닝을 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채널적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이제 매매 공방이 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차트적으로 괜찮은 부분들의 이제 종목군들 잠깐 해서 이제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이너스매드 부분들이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제약 바이오주 쪽에 해당이 되는데 어제 이제 상한가를 쳤던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뭐 관심을 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관점에 해당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오늘 이제 제약 바이오주 부분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신풍제약도 어제 하루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음봉을 감싸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이게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제 3일째가 단기 고점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이렇게 하면 절반 정도 빠져야 하는데 3일 하고 그 다음날 올라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면은 3일이 하나의 중심으로 작용이 되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일 연속,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의 3일이 하나의 짧은 장중 마디로 좀 작용이 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종목, 이제 후발적인 종목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현재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된 뭐 그런 부분들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메디콕스라는 종목군도 일단은 차트적인 의미입니다. 차트적인 의미로 이제 보시면은 현재 상승과 조정의 절반에서 한번 크게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작은 양봉이 돌아서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메디콕스도 나름대로는 현재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도 좀 해당이 좀 되고, 그 다음에 조선기자재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터닝을 좀 해주려고 좀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이와 비슷한 부분들이 예전에 한번 크게 상승을 좀 해줬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종목군들이 해당이 되면은 이제 국전약품도 이런 흐름에서 오랫동안 술안매에서 오랫동안 이제 침체해서 터닝을 좀 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흐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쭉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현재 오늘 이제 철강 관련된 부분들이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현재 원자재값 상승 관련된 그런 내용 속에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관광업체 그 다음에 이제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이격이 약간 높은 상황, 21선에서 보면 이격이 약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이격이 낮은 종목군들이 좀 흐름이 좀 괜찮고요. 차트적으로 보면은 좀 낮은 부분들을 보자면은 동양철관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삼각수렴 형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상황을 보신 게 좀 중요할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대체적으로 이제 석유 관련된 부분들, 국제유가 상승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분들이 되고 좀 올라주고 좀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익이 높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된 뭐 그런 부분이 좀 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오늘 이제 NE 능률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NE 능률에 대해서 가끔씩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가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탈피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쪽 관련된 인프라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교육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메타버스로 이제 진화하는 모습
부분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바람의 어떤 테마들이 확장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육 관련된 부분들도 이런 그 틈새적인 그 진화된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거래량 측면을 봤을 때 엔리 능률이 이제 크게 올라지고 있는데 이제 비상교육, 그 다음에 IB 기명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탈피를 좀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하고 같이 IB 비상교육도 이런 차트의 모습이고요. IB 기명도 이제 바닥 탈출하는 모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 관련된 부분들도 현재 지금은 바닥권이지만은 현재 상승 터닝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보면은 대략적으로 보면은 현재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런 약간 개별적인 성향도 있지만은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크게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 대형주 쪽에서 흐름을 보자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효성 첨단 소재, 현재 효성 첨단 소재,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올라준 것은 이제 자원 개발 쪽도 있기 때문에 현재 자원 개발의 어떤 흐름들하고 현재 인플레이션하고 같이 연동돼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TV의 임상현 전문가님이셨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정말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700만 넘겨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훌쩍 넘는 지수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빠르게 임찬호 전문가님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임찬호 전문위원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개장 상황 브리핑 해주시고요. 관련된 종목 이야기도 좀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시장 오늘 지금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윤석열 씨랑 안철수 씨가 이제 단일화를 하겠다는 이슈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조금 수급에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좀 상승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조금 확인하자. 그리고 러시아 이슈가 조금 아직 이제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하시면서 이제 지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장은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종목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부터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이 좀 문제가 많아서 좀 주가가 많이 조정이 왔었는데 그래도 이 종목 이제 반등을 잡고 이제 올라오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에코프로비엠이 어떤 회사인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에코프로에서 2차 전지 소재 부분을 이제 물적 분할한 신사 회사인데요. 일단 2013년도에 하이니켈 양극 소재 중심으로 사업을 지금 재편하고 있고 NCA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글로벌로 나쁜 회사는 아니어서 지금 국내외 EV용 하이니켈 양극재를 판매하고 계속 호조가 나오고 있다라는 면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4분기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초기 가동이 되었던 3만 톤 이상이 더 이제 추가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이슈가 조금 돌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수급난이 조금 계속 왔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반도체 수급난이 전체적으로 오면서 이 부분이 조금 조정이 왔었지만 그래도 주요 고객사에서 이제 SK온, 삼성 SDI에서 배터리 부분의 생산량을 증가시켰고 이를 힘입어서 EV용 양극재 매출이 증가를 했다. 그래서 4분기 매출액이 194% 이상 증가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50% 이상 정도 다달하면서 이 회사 계속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조금 이슈가 되는 게 공장에 이제 캐파를 조금 내밀린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어요. 청주에 한번 불 사건이 있었고 내부자 거래로 인해서 이제 기업의 윤리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악재가 터졌지만 충분히 이 회사 2026년도에는 55만 톤까지 늘릴 수 있다라는 계획이 나오면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조금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말씀드렸다시피 EV 매출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올 때 충분히 이 회사는 꾸준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NCM 생산량도 계속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지금 표에서는 조금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공상 증설이나 이쪽 부분에서 추가적인 이슈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양극재 시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좋다. 보면서 이제 차트를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일단 급락이 한번 나왔었어요. 보시다시피 이게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제 내부자 거래랑 어느 정도 이슈가 있으면서 조금 정말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도 32만 원을 잘 지지해주고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가고 있지만 일단은 지금은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때 좀 추천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올라왔지만 다시 한번 지금 여기 지지 라인이었던 부분이었던 이 부분이 이제 저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저항 부분을 어떻게 돌파하냐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을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종목은 디지털 대성이라는 종목을 좀 갖고 왔는데요. 지금 최근에 계약을 하면서 이슈가 조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교육 플랫폼 쪽으로도 수급이 다시 돌지 않을까라고 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조와 판매, 대여업으로 시작해서 교육 관련된 회사인데요. 지금은 현재 다양한 사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닝 사업과 독서실 논술 사업 그리고 국어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변수라고 조금 생각할 수 있으신 게 이제 출산율이 좀 저하되면서 교육열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정시에 대한 부분에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에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매출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대형 회사야 A라는 회사 빼고는 두 번째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편입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 회사가 조금 큰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매출력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점유율 1위인 한우리 기반으로 독서 플랫폼 사업을 조금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에 유명한 학원이 있죠. 강남 대성 기숙학원이랑 인수합병을 하면서 조금 이슈가 좀 돌았고요. 충분히 고등학교 국어랑 이제 초등학교 논술 쪽으로도 이제 확장을 하면서 이제 회원 수가 6만 명에서 12만 명까지 증가했다.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뿐만 아니라 베트남에도 이제 국제학교를 조금 개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보시면서 외국에도 이제 교육열에 대한 우리나라가 진출하고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표를 보면서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우리에 대한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마 독서실에서는 이쪽 부분이 제일 크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고등학교 부분이 이 회사 같은 고등학교 부분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에 대한 부분이 정시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매출액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러닝 유료 회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차트를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일단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조정 중이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진입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앞에서 충분히 만들어줬던 이쪽 부분 두 개 보이시죠? 이 부분에서 충분히 지지가 나왔고 다시 한번 조정이 받고 나서 지금 다시 우상향으로 전환 중입니다. 아마 대선 이후로 교육에 대해서 분명히 나올 거예요. 분명히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두 후보가 이제 유력 후보가 무조건 교육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지금은 거래량이 조금 적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많이 진입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8,200원, 8,300원 이 부분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목 준비한 거는 삼성물산이라는 종목을 조금 준비했는데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좀 다양한 회사입니다. 삼성의 지주회사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이슈가 있는데 일단 건설 부분이 33%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상사 부분이 50% 정도, 그리고 패션이랑 리조트 부분이 조금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바이오랑 급식 부분도 조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단 옛날에도 아시다시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이 되면서 아직도 조금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이 회사는 건설을 조금 보신다고 하면 관심 있게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대선 후보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이제 서울에 든 이제 다른 재개발 지역에 이제
건설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선진입보다는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상사 부분이나 패션 부분에서 삼성물산이 조금 약세를 보였었어요. 코로나 때 이후로 약세를 보였지만 건설 부분에서는 계속 수주가 받으면서 13조 원 정도의 이제 신규 수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건설 부분에서는. 그럼을 통해서 아직 건설 부분의 영업이익은 증가했고 다른 부분에서도 이제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패션도 어느 정도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패션 부분에서도 이제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리오프닝만 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조금 준영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회사는 아직 조금 시장에서 약세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아직은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세를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그리고 건설주로는 지금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다가 지금 현재 건설주들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양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표를 조금 더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비건설 부분 영업이익이 조금 지금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리오프닝만 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차지하지 않을까. 바이오는 아시다시피 이런 삼성생명이랑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금 문제 잘 되실 수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설 부분이 조금 요즘 나쁘지 않다. 그리고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차트를 보시면 일단 많이 조정을 받았었어요. 강하게 한 번씩 올라줬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그래도 말씀드렸던 지지 구간이랑 매물대 구간, 그러니까 많이 사신 가격대 부분에서 지금 잘 지지를 받고 턴 어라운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조금 덜하면서 지금 큰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왔고요. 아마 이 부분에서는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 이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흐름을 조금 체크하면서 이제 진입하시면 충분히 수익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매매 시그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하게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임찬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바로 빠르게 다음 전문가님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의 윤정식 부장님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개장한 뒤 한 30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시장이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개장 상황과 종목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오늘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상승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 상승 폭 자체는 미국 시장보다는 좀 작을 가능성이 있죠. 왜 그러냐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 2거래일 동안 미국 증시보다는 대체적으로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미국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을 때도 국내 시장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다가도 다시 플러스로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여기에는 개인들의 순매수라는 이런 강한 매수 세력이 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 매수를 해주고는 있지만 개인들이 또 같이 순매수를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진정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조금은 차분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해결이 될 거다라는 시장의 어느 정도의 확신,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그런 피로감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피로감이 많이 쌓이게 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국제유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계속 오르고 있죠. 110불까지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 모습이 있고요. 외국인이 국내 시장 좀 매도를 하면서 환율이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3원 정도 지금 떨어졌죠. 하지만 그래도 지금 1,200원 위입니다. 여전히 달러와 강세의 모습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은 할 수 없으나 박스권 안에서 비교적 분위기 자체는 좀 차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장님, 그러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중에 특징적으로 볼만한 특징주는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요.
마이크론도 그렇고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았죠.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도 마이크론이 한 8%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시장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 일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관이 좀 강하게 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시장에 조정이 나올 때 같이 조정을 받으면서 13만 원 위까지 올라갔던 종목 다시 12만 원대로 좀 떨어졌었는데요.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가격에 대한 그런 자신감들, 상반기에 이 메모리 가격에 대한 반등 속도가 점차적으로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시장이 굉장히 환호하면서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수급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실적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단점이라고 한다라면 시가총액 3위죠. 어쩔 수 없이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시장이 이 얇은 박스권 안에 좀 갇혀있기 때문에 2,800을 크게 돌파하기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좀 갇혀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세 종목 다 상당히 상단은 좀 막혀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SK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나 시장의 상단 제한으로 인해서 상승폭 자체는 제한적인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해주신 SK하이닉스 현재 2%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볼만한 움직이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부장님? 네, LG 이노텍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전기전자 섹터의 수급이 좋죠. 외국인은 매도를 하지만 기관이 한 1,0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전기전자 섹터 시총 상위주들을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지금 3.4%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은 시장의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죠. 특히 카메라 모듈 관련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1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 후반까지 거의 40만 원 정도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적이 LG에너텍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한 1월 중순부터는 주가가 조금씩 조정받으면서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때부터는 사실은 시장 분위기가 많이 좀 꺾였었죠. 그러면서 LG에너텍도 같이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좀 나온다라고 보여지고요. 카메라 모듈 관련한 부분들은 기존의 실적이 워낙 좀 좋습니다. 이 휴대폰 판매량이 1월에도 감소하는 모습,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애플은 좀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오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 아이폰에 대한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이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는 아이폰 14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카메라 모듈에 대한 점유율이 이 LG 이노텍 내에서 비중이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기판 시장에 대해서 LG 이노텍이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했습니다. 집중을 했고요. 그러면서 반도체 기판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쌍끌이 호실적이라 그러죠. 이 반도체 기판과 그리고 카메라 모듈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이 모두 다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매우 좋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LG 이노텍을 기관이 좀 바라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 수급 잘 들어오고 있고 실적 바라본다라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IT, 전기, 전자 업종이 시장을 좀 끌어주니까 빠르게 올라오는 모양새인데 오전에 이 장세가 계속 지속될지 그리고 오후 장세에서 혹시나 전강 후약의 모습이 보인다면 어떤 전략을 좀 짜가야 될지 미리 좀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오후장 전략도 함께 살펴봐 주실까요? 시장의 상승은 좀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장을 본다라면 제가 개인 매수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양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매도를 합니다. 기관의 매수가 큰 폭으로 드러나질 못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라면은 상승은 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도의 상승 이상을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늘 강하다고 사실은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최근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게 있죠. 실적 전망치가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주가가 굉장히 좀 싼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 건설주도 사실은 좀 좋은 모습들 나오고 있거든요. 수급적으로 건설주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실적 하락치보다는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 실적보다 좀 더 많이 떨어진 종목 혹은 실적 전망치가 좋은 섹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수급적으로는 오늘 같은 경우 뭐 단기적으로는 전기전자에 이 기관이 뭐 1,000억 정도 매수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오늘 수급 들어오는 전기전자 섹터는 좋아 보이고요. 조금 더 길게 본다라면 실적 전망치가 좋은 섹터들 위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상당히 막혀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막혀 있기 때문에 시장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실적 좋은 섹터들, 실적 전망치가 좋은 섹터들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순환매에 집중하시면서 빠른 매매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한된 상승폭 안에서 트레이딩이 좀 필요해 보이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이셨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개장 상황 만나봤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시장인 것 같은데요. 제한된 상승 안에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저희 기원을 하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